안녕하세요. 이병두의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18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항일 불교 중흥을 이끈 불교 지식인 범산 김범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식민 제국주의는 국제 정세상 가장 범죄적이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문명과 인류를 타락시키는 이 같은 범죄를 씻어내고 처벌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1927년 2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피압박 민족 반제국주의 대회에 28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을 대표해 참석한 범산 김범린의 사자후였습니다. 이 대회에는 범산 이외에 한글학자 이극노, 일제강점기 좌파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다 해방 이후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 의장과 김일성대학 총장을 지낸 허헌,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이미륵, 본명은 이의경입니다. 이미륵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때 대표단으로 참여했던 네 사람이 나란히 찍은 이 사진은 한국 근대사의 매우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는데 얼핏 보면 그 시대를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에서부터 이극노, 허헌, 김범린, 이미륵 순서입니다. 14살인 1914년에 은혜사로 출가한 범산 김범린은 범어사 명정학교와 강원 사교과를 수료한 뒤 서울의 휘운고보에 들어갔다가 1918년 불교 중앙학림으로 편입하였습니다. 3.1혁명 운동 때에는 범어사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한 달 뒤인 4월 불교 중앙학림 내에 설치된 한국 민단본부의 대표 자격으로 상하이로 망명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가하였으며 임정의 국내 파견원 자격으로 5월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임정의 요청으로 1884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일제 침략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임정에 전달하였습니다. 1920년에는 전국의 승려들을 군사체제로 조직하여 조직적인 항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의용 승군 계획을 세우다 좌절되자 1921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대학 문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피압박 민족 반제국주의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여 활약한 것도 파리대학 유학 경험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피압박 민족대회 개최 사실을 보도하는 1927년 3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따로 파리대학 출신 김범린 씨 양력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진과 함께 글을 크게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불교인들이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1928년 초에 귀국한 뒤에는 백성욱, 김상호 등과 함께 불교 청년회 중흥을 도모하였고 1929년 1월 조선불교 선교 양종 승려대회를 개최하여 불교의 자주화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해 스님의 지도를 받아 그가 주도하여 조은택, 박창두 등 승려들과 함께 1930년 5월에 만당을 조직하여 경남 사천 다솔사를 근거지로 항일 투쟁을 펼친 일은 중요합니다. 비밀결사였던 만당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 배척, 정교분리, 불교대중화, 불타정신 구현을 주장하여 식민 지배하에서 불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범산은 만당 사건과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2차례 구속되어 고문을 당하고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범산의 일생에서
불교계에 특히 중요한 것은 1945년 민족 해방 직후 외교력을 발휘하여 일본인 승려들이 거주했던 사찰을 종단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미군정을 설득했던 일입니다. 동국대학교가 규모를 갖출 수 있게 된 것도 범산의 노력에 크게 힘입었었습니다. 해방 이후 수많은 지식인 지도급 인사들이 친일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문교부 장관, 민의원, 유네스코 위원장, 동국대 총장, 원자력 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범산에게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반 사회의 고위직을 지낸 뒤에도 범호사 불교 전문에서 강의를 하는 등 불교인이라는 자부심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 불교계에 범산 김범린이 있었던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